자,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2의 최숙현 선수를 막기 위한 고 최숙현법 공포안이 지난 11일 의결됐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 만큼 앞으로 우리 스포츠계가 이 법안을 통해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요. 중앙일보 스포츠국 박소영 기자 연결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박소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트라이애슬론 그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그 스포츠계가 되게 어수선했죠. 그 제2의 그 최숙현 선수를 막기 위해 체육 지도자 갑질 예방을 위한 그 고 최숙현법 공포안이 지난 11일에 의결이 됐습니다. 일단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포괄적으로는 체육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네. 최숙현 법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하게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네, 맞습니다. 네. 지난 4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이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 공포안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11일에 의결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6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했고요.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고요. 네. 이게 가장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했다. 여기서 이제 그 스포츠 윤리센터 설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제 독립법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체부에 스포츠 비리 신고 센터가 있었고요. 대한체육회에는 클린 스포츠 센터, 그리고 대한장애인 체육회에는 체육인 지원센터 등이 있었는데 이 각종 단체 신고 기능을 통합을 해서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 침해와 이제 비리에 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설치된 기구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그리고 법률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 침해, 그리고 스포츠 비리 실태 조사 및 성폭력, 폭력 등 예방 교육까지 아주 다양한 일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온 게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나온 게 지난해 1월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인권 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체육계로부터 어쨌든 분리된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 지난 5일에 이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체부 장관은 체육단체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를 받은 이제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적인 단체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안에 대해서 우리 박소영 기자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까지 그 스포츠계 각종 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뉴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안도 생기고 조치도 하고 그런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단 말이죠. 이번에 또 그러지 않을까 또 걱정도 되는데 이번에 그 야심차게 출발한 그 스포츠 윤리센터가 좀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장에서는 이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건 또 예산 문제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소개해드리자면 스포츠 윤리센터가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좀 위상과 권한을 굉장히 좀 강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그 올해 이 단체에 대한 예산안 심의 자료에 따르면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29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23억 원 정도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한 40명을 이제 인력을 뽑기로 했는데 지금 2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많은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줄어서 아쉽다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윤리센터가 현재 전국에서 서울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숙현 선수 사건도 그렇지만 다 수도권에서 멀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그렇죠.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왕래가 서울까지 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또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소속된 팀에서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 용기를 내서 고백해야 하는 그 체육계 폭력 사건의 특성상 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세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관계자는 이제 지방 거점 도시의 권역별로 추가로 이 윤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한 곳씩 총 3군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잘 됐네요. 빨리 조금 더 빨리 날짜를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빨리 이게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 기자님. 네. 되게 좋은데 지금 이 내용 되게 좋은데 그런데 지금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게 지금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결국 피해 조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스포츠 인권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의뢰를 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징계를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가장 큰 피해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윤리센터도 이 수사권이 없는 상태인데 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그 스포츠윤리센터 안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을 배치하는 제도를 냈어요. 근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소속된 공무원을 이 스포츠윤리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수사권이 제대로 부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특별사법경찰제가 시행되는 게 가장 큰 일이겠네요. 네. 이게 특별사법경찰관 이 제도가 이거 좀 진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것까지 경찰관까지 배치가 돼야 그래야 이 스포츠 윤리센터도 더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중앙일보 스포츠국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